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해서 이 상승세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미국 쪽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런 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네네. 것들인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어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빠졌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잘 보시면 어제 국내 증시보다 비교를 좀 했을 때는 일본 증시 좀 덜 빠졌었고요. 대만 증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이 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대만이나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뭐 중국 쪽에서 서버향으로 나가는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루머가 약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해 본 결과 루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볼 때는 약간의 그런 의미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이제 미국 쪽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계속 새로운 이슈는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돌고 도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좁은 흐름의 구간에서 박스권. 지금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는 한 2,600선 전후 이 범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하락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시장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약간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네. 앞서 이제 앵커님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면은 일단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 편인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이 좀 차익 실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 2,800억 이상 코스피 시장에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분위기가 갔는데 오늘은 지금 기관 쪽에서 74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소폭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 이런 쪽은 지금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올라가려고 하려면은 대체로 지금 양극재 중심으로 양극재 기업들이 좀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데 다른 음극재나 뭐 분리막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아직은 그렇게 썩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작년처럼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만이 코스닥도 지수가 올라갈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육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주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 올랐다가 다시 꼬리를 달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윗꼬리를 달아버리면 아침에 들어가신 분들 이제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계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육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것도 계속 똑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도 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다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느 국가에서든 수출 제한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의 주가가 당일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하림이나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은 하림도 시총이 상당히 큰 기업인 것 같은데 하림 주주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마니커, FNG 이런 기업들은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무언가 이 마니커 FNG만 보더라도 한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는 제가 볼 때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잠잠해진 시점이 오면은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어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아무래도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추세만 전환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슈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 이런 기업들은 지금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기업들은 재무 구조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금 재무 구조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마니커 FNG는 재무 구조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는 안 좋은데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접근하실 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접근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시총 2위하고 3위가 또 바뀌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오고 그리고 LNF 다시 3위로 밀려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싸우는 게 제일 좋죠. 뭐 주가가 빠지면서 싸우는 건 좀 안 좋고요. 어쨌든 시장 모습은 그렇습니다. 박선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죠. 오늘 시장이 특징을 잡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떤 특징들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네, 방금 전 살펴주셨던 네. 6개나 이 제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KCS는 SKCT와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한네트와 로지스, KCT까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뭐 특별한 뉴스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도입 전망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주들 급등세를 연출하는 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디지털 화폐가 여러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뭔가 좀 상용화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테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기업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와 연관성이 좀 있을까? 이것도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큰 관련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정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업은 아시겠지만 물론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변동성은 그만큼 작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되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움직이긴 하지만 변동성은 적다는 거고요. 아예 관련성 없는 기업들, 그나마 연관성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KCS가 지금 상한가 안착을 했고 한네트도 6%대, 로지시스 6%대, KCT까지 지금 3%대. 대체로 지금 보시면 이들 기업이 항상 1위부터 5위 범주에 늘 들어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지금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슈는 중간중간 뉴스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뉴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약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그때는 매수해 놓으셨다가 지금처럼 뉴스가 나오거나 뭔가 이슈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될 때 이럴 때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럴 네. 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역시나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굳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전자금융 이 정도 되는 기업만이 그나마 펀더멘털이 되는 기업이니까요. 이 정도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5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쓰고 있거든요. 항공우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우주산업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3명의 사람을 파견을 해서 미국에서 실제 협력을 하는데 그게 항공우주하고 이제 원전 관련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뱃셀은 안 움직이는 거 보면 UAM 관련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항공우주가 한 4%대 장중에 네.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것들은 이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실적도 비교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항공우주가 좀 잘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업 시장에서 볼 때 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3만 원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리고 5만 원대 가면 매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섹터와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데 이 기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좀 무거운 편입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기업은 당일 주가 변동은 없지만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주가는 그 방향을 그대로 가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시장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잘 보시면은 3만 원대 있던 게 지금 5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5만 원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매도를 좀 고려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사 중심으로는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유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일단은 5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어떤 우주항공관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제노코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지금 장중 4%대 올라오는데 오늘도 아마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이 기업은
위성으로 쏘아 올릴 때 그 탑재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인 것으로 보이고 실적도 나름 견조한 기업입니다. 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기업은 그래도 나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만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 측면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6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5월 말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6월 달 중반까지는 이 섹터는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난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매도 시점은 오히려 6월 중순 정도 이때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좀 부담스럽다면 제노코란 다음번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보통은 5만 원 선에서는 수익이 나시다면 좀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좀 더 갖고 간다 그러면 다음 이벤트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6월 말 이 정도가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성희 캐스터랑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오늘 보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금융주들 조금 살폈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특징들이 좀 있죠. 네,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대는 네.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오랜만에 좀 강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월세 대출 상품의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좀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22일 신저가를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매력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인지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페이는 일단 뭐 상장할 당시와 지금 좀 비교했을 때는 매력도는 확실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성장주다 해가지고 상장할 때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성장주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빠져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지금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금 주가가 85,000원대에서 약간의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추세가 확실히 전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잠깐 반등에 그쳤다가 되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저가를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카카오페이도 저도 굉장히 지금 문의를 많이 받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가가 지금 24만 원대 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지금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관망입니다. 물을 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빠진 이후에 타도 제가 볼 땐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도 얘기하지만 어제는 이제 수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7월 달 되면 수소 정책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소주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대체로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SPO셀이 한 2.6%대 올라가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나 상하프론테크 대체로 한 2%대, 일진하이솔루스도 지금 한 2%대,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전도 관심을 받고 있고 수소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신재생 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줘가지고 사양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계속 뜰 수 있는 산업이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성장할 만한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또는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크게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을 만한 산업은 어디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쪽 산업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의 이슈를 받는 것들이고 이게 SMR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될까? 그러니까 혹시 되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라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수소나 재생에너지는 그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계속 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역시 종목은 분산해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네. 국내 1위 사업자이고요. S 퓨얼셀이 나름대로는 시총은 작지만 2위 업체이고 지금 범한 퓨얼셀이라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이 계속 산업이 커질 거기 때문에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당긴 다음에 무언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특징적인 게 앞서 한번 점검했습니다마는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약간 낙폭이 줄어서 10%대 하락은 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것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실망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주주를 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매각은 이제 두 가지인데 자기 지분을 진짜 팔고 나가버리느냐 아니면 대기업이나 다른 파트너를 삼자 배정으로 크게 회사에 투자를 받으면서 본인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느냐인데 이번에 지금 나온 얘기는 팔고 그냥 나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모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지면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도 일진 머티리얼즈 그 매도에 대한 기사를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네.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이게 알짜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팔고 있고요. 일진 그룹은 일단 승계 작업은 마쳤습니다. 첫째 분이 제가 알기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분이 지금 수소 쪽,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쪽으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가져가셨는데 이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을 한다? 그럼 과연 그거를 판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해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러면 누가 과연 살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요새 최근 들어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터리 소재를 내재화하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M&A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그룹사가 사서 갈지 이게 지금 고민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 포스코 계열이나 롯데 쪽 계열이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네. 이유들이 이들 기업이 나름 약간의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새롭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소재도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양극재 만드는 게 최근에 음극재 분리막 다양한 산업의 소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를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M&A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인 것으로 보이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시장의 주가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파는가? 진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팔고 나서 과연 그 다음 사업은 뭐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업은 결국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큰 대기업이 가져갈 경우에는 사업은 아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빠질 때 오히려 매수하자 이런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 롯데케미칼이 뭐 인수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도리어 일진의 주가는 더 빠지게 한다.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가정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도 그렇게 크게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나 전기차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화학 사업은 탄소 중립 시대에서 맞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사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증설하는 거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갖고 무언가 매출 영업이익을 늘린다는 거는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수소 이런 신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최근에도 얼마를 투자한다. 거의 10조 정도 될 겁니다.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고 롯데케미칼이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M&A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재무적 부담이 있겠지만 롯데케미칼이 돈이 없는 기업은 또 아닙니다. 네네.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가지고 있는 유효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현대차의 여러 가지 UAM 행사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영 캐스터님. 그 외에 또 시장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을까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이 오른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신소재 같은 소재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이 롤투롤 설비기술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 PNT가 정말 새로운 신고가를 써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사이드 어느 정도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모 대표님. 일단 제가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봤을 때는 네. PNT는 일단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합니다. 이게 소재가 아니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거의 5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도 45,000원대 있던 게 지금 거의 59,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밸류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PNT가 오늘도 강한 이유들은 PNT의 주력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다른 두 개 업체들에 비해서 다른 배터리 업체들에 비해서는 투자가 좀 더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수주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삼성 SDI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지금 공장을 짓는다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도 특정 지역에 짓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 삼성이 미국 쪽에 공장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볼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PNT가 늘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는 여기서 저희 보내드릴게요. 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이재모 대표가 선택해 오신 공략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네. IDP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이 기업은 카드 발급용 특수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 프린터 기기가 필요한데요. 이때 바로 쓰이는 게 바로 카드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모품까지도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미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56개 국가에 수출을 좀 하고 있고 매출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약 87% 상당히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수출 주도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약간 작은 기업입니다. 500억대 기업인데요. 재무 구조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나름 실적 견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들이고 다만 매매하실 때는 조금 유의해서 투자하시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우선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프린터, 그다음에 소모품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창사 이래 지금 꾸준하게 영업 흑자가 나고 있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도 매출액은 20% 이상,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이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벌써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87억, 영업이익은 23억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전사 카드 프린터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기존에 영위하고 있지 않던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직전사 카드 프린터라고 하는 시장에만 영위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전사 카드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카드 프린터 대비했을 직전사 카드 프린터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은 70% 이상,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 제품 단가가 더 높다. 그래서 그만큼 동일한 제품 개수를 판다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만한 요인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말에 제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멘텀도 일부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키오스크용 카드 프린터와 공급 장치를 계약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작년 9월 달 정도 공시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매출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310억, 영업이익은 6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 볼 때는 8.4배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볼 땐 적정 PER은 한 15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8,000원대인데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다녀오신 회사입니까? 어제 때마침 이 회사가 네. 기관 IR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참여를 좀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또 바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목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목표 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ER 15배 한 15,000원인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이 기업 주가가 지금 저점이 거의 7,000원대입니다. 그만큼 손절가보다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